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잘 자는 잠이 도대체 뭐며, 그다음에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고, 그다음에 소아와 청소년기 수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소아 청소년의 뇌 건강을 위한 수면 팁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장 수면 시간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영아들의 경우에는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자면서 보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점점 줄어서 노년기로 가면 7, 8시간까지 가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학령기도 보시면은 대략 9시간에서 11시간까지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은 권장 시간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주요 대사증후군 유병률이랑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많이 자도 문제고 너무 적게 자도 문제고, 그래서 권장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한 이유는 수면이 많은 그 생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기능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어린이들 또 청소년기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자는 동안에 신체의 복구 일어날 수 있고, 키도 크고 면역 체계 유지가 되고, 또 사실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과 기억의 강화가 자는 동안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깊은 수면으로 알려져 있는 요 서파 수면하고 얕은 수면으로 알려진 꿈 수면, 요 렘 수면이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다가 이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소아 청소년기의 그 뇌 건강을 위해서 숙면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네, 여기서부터 이제 네. 적을 준비하시고. 네. 사실 전혀 뭐 생소한 얘기는 아니고요. 특히 이제 소아의 경우,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까지 이제 그 소아를 보면 잘 자기 위해서는 사실 지속적이고 일관된 그 잠자리 루틴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읽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간단한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좀 뭐 노래를 좀 틀어준다거나, 뭐 이런 루틴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지속적이고 일관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런 잠자리 루틴을 가지는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면 일단 잠에 드는 시간 자체가 좀 빠릅니다.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잠도 빨리 들게 되고, 그 다음에 밤에 자다가 깨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총 수면 시간이 이제 더 좀 길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아에서 미취학 아동들까지는 뭔가 이제 잠자리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 애들이 자러 갈 때 가지는 그 취침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수면의 질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그 소아나 뭐 청소년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못 자고 있는 거는 익히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그런 전자기기들이 있죠. 뭐 TV, 뭐 게임한다고 그러고, 뭐 아이패드, 뭐 이런 뭐 많은 기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 기기들을 자기 1시간 전에 쓴 그룹이랑, 그다음에 뭐 낮 시간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뭐 2시간 이상 사용한 그룹에서는 잠에 드는 시간 자체가 좀 길어지고, 그것 때문에 총 수면 시간이 좀 짧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좀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그 컨트롤을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어플 같은 걸 통해서. 그렇게 해서 몇 시 이후에는 안 되게 잠궈놨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별로 이렇게 풀긴 하더라고요. 귀신같이 와서 풀고. 네, 맞습니다. 네. 뭐 익히 알고 계시는 카페인인데요. 수면의 질이 카페인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카페인이 사실 이제 커피에만 있는 게 아니죠. 네. 보면 그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 뭐 초코 과자들, 뭐 이런 뭐 콜라, 뭐 이런 것들에도 다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런 카페인이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양만으로도 충분히 수면을 방해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그 기억과 학습과 이게 그 관련이 깊은 수면, 섭파 수면이 좀 짧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자주 깨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고 보시면은 그 카페인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체내에 남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조금 제한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도 조금 좀 이른 시간에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짧은 수면 시간이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아침은 꼭 먹는 게 좋고 또 아침 같은 경우에 저녁보다는 아침, 점심을 조금 더 열량을 높게 먹는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한테 그 일주기 리듬을 올바르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아 비만인 네. 친구들이나 비만을 염려하는 우리 보호자분들, 네. 부모님들한테 네. 좋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된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 섭취하는 열량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 먹는 시간과 네, 공복 그쵸. 시간에 따라서 음. BMI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먹는 거를 제한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네, 먹는 시간이라도 제한을 네. 하면 또 너무 일찍 네. 먹으면 자기 직전에 배고파서 잠 못 네. 잠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한 루틴을 만드는 거. 네. 그런 얘기 말씀 주셨는데 네, 되게 맞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일이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저희가 이제 노년기의 건강 수면에 대한 꿀팁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노년기 건강한 숙면을 위한 꿀팁인데 큰 차이는 없는데 그 노년기 시절에 뭔가 주의해야 될 그 여러 가지 팁들이 있고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는 좀 다른 그런 수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는 잠자는 시간이 우리가 전체적인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 끄고 잠이 들게 하는 이런 잠드는 그런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주 깹니다. 다들 이제 경험해 보셨듯이 어르신들도 이제 주변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굉장히 많이 깨요. 보통 뭐 2번, 3번, 4번, 많게는 5, 6번까지 계속 깬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깊은 수면을 자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고 자고 하는 게 조절되지 않음으로 해서 꿈도 많이 꿉니다. 예, 어르신들이 꿈도 많이 꾸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수면의 질이라든지 양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우리가 한번 나중에 이제 수면의 꿀팁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로는 빛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빛이라는 게 노출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고 신체적인 활동이 이제 힘들다 보면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그냥 어두컴컴하게 그냥 누워만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빛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깨어있게 하고 잠이 자기 한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데 이게 먼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고 하면 노화로 인해서 이런 백내장 이게 빛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빛이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그런 영향 때문에 또한 이런 눈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또한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또 나이가 들고 하면 이런 기본적으로 뇌 구조적으로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여러 가지 이런 송가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화가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면의 그런 제한적인 그런 구조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이제 열심히 산책을 하시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좀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고 이런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밝은 빛, 이렇게 주간의 밝은 빛에 이게 적절히 노출도 되고 충분한 활동, 운동, 이게 산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꿀팁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수면 우리가 자는 거랑 일어나는 그 루틴 어떻게 보면 일정을 우리가 유지를 하는 게 이거는 어르신들에게도 이제 통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낮잠을 굉장히 많이 주무시는데 이제 오세요. 그래서 잠을 못 잔다고. 실제로 낮잠을 많이 주무시는데도 실제로 자는 시간을 따져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시간을 충분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네.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낮에 자는 거나 밤에 자는 거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잠으로 안 치는. 네, 그쵸. 참. 그리고 예. 낮에 누워 있는 것도 그 우리 뇌는 저는 이제 그 환자분들 오시면 자야 되는 시간 정해져 사람마다 내가 나의 루틴에 자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 낮에 예를 들어서 2시간 잤다. 그러면 우리 뇌는 굉장히 그 칼 같잖아요. 네. 그래서 밤에 자야 되는 시간에서 낮에 2시간 자면
요 2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수면에 대한 요구? 네. 예, 요구가 줄어드는 건데 맞습니다. 사실 네. 많이들 간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네. 있습니다. 예. 특히 어르신들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낮잠은 절대 금지. 밤에 잘 주무시려면.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이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적절한 환경. 우리가 수면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수면 검사를 하러 오시는데 나는 평상시에 잠을 못 자는데 검사할 때 너무 잘 잤어요. 라는 분도 아, 저희도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수면 검사실 보면 다 경험해보고 있지만 소음이 없어요. 소음도 안 들어오게 하고 빛도 마찬가지로 어두컴컴하게 그 다음에 적절하게 온도라든지 습도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잠자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여름철에 이게 굉장히 더운 여름에 자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어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실제 이런 좋은 이렇게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 좋은 잠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환경 조성인 것 같아요. 예, 당연히 흡연, 카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잠자는 그런 이제 잠잘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시간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불면증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또 개개인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맞춰가면 이런 것들을 꼭 제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 불면증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잠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그냥 잠에 대한 공포,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나 잠 못 자면 나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또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계속 이제 쳇바퀴 돌듯이 네. 안 좋은 영향을 자꾸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지행동치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요법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이런 스트레스 이완 요법도 사실 저는 처음에 이런 것들을 좀 간과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걸로 인해서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수면장애에서 탈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음악 치료라든지 이런 스트레칭 뭐 요법이라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직전은 아니고 한 2-3시간 전에 따뜻한 몸으로 체온을 살짝 올려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완 요법이 사실 잠자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대한수면연구학회가 드리는 꿀팁 오늘 2개 정리해드렸습니다. 청소년들은 늦기 전에 수면 루틴. 그러니까 수면 루틴은 모든 전 연령에게 중요하긴 하죠. 수면 루틴도 빨리 만드시고 낮 동안에 건강한 활동 하셔가지고 꼭 꿀잠 주무시고 숙면하시는, 그래서 뇌를 건강하게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